안녕하세요. 상의의 비로그 9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상의의 비로그는 김세혜 작가님의 내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 이 책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책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 있는지 오늘도 함께 해주실 거죠? 내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 이 책을 지은 김세혜 작가님은 현재 미라클 팩토리를 이끌고 계시고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되게 많이 행사하고 계시는 작가님이세요. 그림도 그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글도 쓰시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김세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말 긍정확언 그리고 긍정적인 내용들 그리고 수많은 책들을 읽고 그 책의 좋은 내용을 나누어주는 그런 마음도 미소도 아름다운 작가님이라고 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제가 2018년도에 유튜브에서 우연히 김세혜 작가님 채널을 보게 됐어요. 그때 이 내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라는 책을 바탕으로 하는 영상이었는데 그때 되게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구매해서 읽어보았고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읽으면서 굉장히 짠한 면도 있었고 아이고 한 면도 있었고 맞아 나도 저랬었는데 라는 그런 부분도 공감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책입니다. 이 책은 에세이이고요. 작가님이 직접 경험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그리고 변해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내용이 담긴 메시지들이 담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삶에 지친 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그런 책이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작년 2019년도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몸도 마음도 되게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꺼내서 읽어보고 토닥토닥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어서 이 책을 골랐고요. 무엇보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평상시와 다르게 낭독처럼 진행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막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 감안해 주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평범한 사람에게는 포기가 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가? 중요한 무언가를 잃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미래가 너무도 뿌옇게 느껴지는가?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당신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그리고 당신 안의 희망은 땅에 심은 작은 씨앗처럼 지금 자라나고 있다. 그러니 비록 힘든 시기가 다가와도 도망치거나 주저앉지 말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당신 안에서 희망이 싹트는 모습을 상상하며 매일이 힘들어도 희망이 자라고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모든 인생은 다 가시밭이며 자갈밭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꿈과 희망을 멈추지 말자. 삶은 꿈꾸는 이에게 끊임없이 날개를 달아주기 때문이다. 당신은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선포해라.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겨낸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성장한다. 세상은 지금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저는 여기에 적어놨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나누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행복함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삶을 살았다고 기억되고 싶으세요? 청춘은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성적에 대한 압박, 취업에 대한 걱정, 건강의 악화 등 고통의 유형은 다양하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 쉽게 희망을 잃어간다. 하지만 이젠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고통이 심해질수록 더욱 간절히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영국 속담처럼 고통은 어느새 성장을 향한 튼튼한 발판으로 변모한다. 고통은 어느새 성장을 향한 튼튼한 발판으로 변모한다. 문제 속에서 그냥 살면서 다가오는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하며 묵묵히 힘든 길을 걸어가면 뚝심이 생긴다. 뚝심은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무기이다. 뚝심은 사람에게 희망이라는 답을 심어준다. 비록 시작은 작더라도 멈추지 않는 뚝심으로 열정과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분명 그 끝은 창대하다. 이 세상에 당신을 이길 시련은 없다. 그렇기에 당신의 청춘은 결코 초라하지 않다. 당신의 청춘은 결코 초라하지 않다. 사람의 삶이란 하루아침에 바뀌기 어렵다. 아무리 노력해도 유난히 삶이 힘겹게 느껴질 때도 많다. 힘들다고 여겨질 때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이 정도쯤이야? 뭐 별거 아닌데?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난 할 수 있어. 이 정도쯤이야? 별거 아닌데? 그래, 다시 시작하지 뭐. 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군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 안에서 삶을 헤쳐나갈 해답을 얻었기 때문이다. 삶이 당신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때는 거울 앞으로 가자.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해보자. 날 일으켜줄 단 한 사람은 바로 너야. 오늘 하루도 힘내자. 날 일으켜줄 단 한 사람은 바로 너야. 오늘 하루도 힘내자. 매일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격려한다면 당신의 삶은 분명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다. 당신이란 존재는 온 우주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너무도 귀한 존재이다.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너무도 귀한 존재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성공을 꿈꾸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저 이 문장 보고 여기 책에도 써놨는데 좀 많이 이때도 많이 울었었고 이 책을 다시 봤을 때도 조금 눈물이 좀 찔끔찔끔 그랬었어요. 너무 너무 따뜻하잖아요.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너무도 귀한 존재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꿈을 이루는 줄 알았는데 꿈을 이룬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진리를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나도 당장 특별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나만의 드림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해서 작업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더 늘려야 했다. 생일, 휴일, 주말도 모두 있고 그나마 쥐꼬리만 했던 먹고 자고 씻는 시간까지 최대한 줄였다. 그렇게 애를 쓰니 예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양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회사에서도 나는 다른 직원들보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성과를 냈다. 보통 8시간에 걸쳐 할 일들을 집중해서 3, 4시간 만에 처리해버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했다. 특별한 사람이 꿈을 이루는 줄 알았는데 꿈을 이룬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된다. 멋있다. 그리고 참 멋있다요. 특별한 사람이 된다. 꿈을 이룬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된다. 멋있죠? 오늘 희망을 떠올리고 가슴에 품어보자. 희망을 품는 것은 용기 있는 자의 특권이다. 희망을 품는 것은 용기 있는 자의 특권이다. 그 작은 변화로 당신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한다. 희망을 품는 것은 용기 있는 자의 특권이다. 우리 꿈을 이뤄서 모두 특별한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요. 혹시나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는 어떻게 하세요? 혹시나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는 어떻게 하세요?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상이 싫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밉게 느껴집니다. 제게도 그런 시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오래 빠지면 삶은 금세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문득 저는 위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인식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존재만으로도 너무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존재만으로도 너무도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저 또한 항상 충분히 잘한다고 자신을 격려하려고 애를 씁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도 저는 선택의 기로에서 애를 쓰며 자신을 격려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존재의 귀함을 남들은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귀하게 대하면서 원하는 일을 이루어 나가세요. 일을 할 때 실패한다는 사실보다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주목하세요. 기회는 또 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긍정의 힘의 저자 조엘 오스틴은 이렇게 말했다. 언제나 행복하기를 선택하세요. 언제나 행복하기를 선택하세요.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 말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욱한 삶의 안개 속에서 밝은 한 줄기 빛이 되었다.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휴, 오늘도 일하러 가야 해 라는 생각을 오늘 할 일이 있어, 나에게는 희망이 있어, 이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웃을 이유가 충분해로 바꾸고 온종일 청소하고 빨래나 해야 하네 라는 생각을 조금만 땀 흘리면 깨끗한 집에서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으니 참으로 행복하다, 이 생각으로 전향할 수 있다. 행복에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행복을 선택하라라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평범한 삶을 비범한 삶으로 바꾸는 놀라운 위력이 있다. 행복을 선택하라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평범한 삶을 비범한 삶으로 바꾸는 놀라운 위력이 있다. 행복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즉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다. 행복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즉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다. 영국의 시인 에드먼드 스펜서는 불쌍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만드는 것은 마음이다 라고 말했다. 기분이 나빠지고 싶은 방법은 끝이 없다. 기분이 나빠지기로 작정하면 세상 모든 것은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 기분이 좋아지기로 작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분을 좋게 만드는 방법도 끝이 없게 된다. 기분이 좋아지기로 작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분을 좋게 만드는 방법도 끝이 없게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행복과 사랑, 희망들로 가득 채워 나가고 싶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행복과 사랑, 희망들로 가득 채워 나가고 싶다. 내 삶의 디자이너는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행복하기 위해서 내게 무엇이 필요할까를 묻는 대신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를 물으며 살아왔다. 삶이 있는 한 행복은 있다. 삶이 있는 한 행복은 있다. 그러니 행복을 선택해라. 그러니 행복을 선택해라. 당신은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당신은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더 이상 현실에 파묻혀서 꿈을 잃어버리지 말자. 누가 뭐라 해도 함께 계속해서 꿈을 떠올리고 지켜내자. 그러다 보면 어느새 꿈은 현실이 된다. 당신에게는 이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당신에게는 이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 마음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마라. 이제 선택은 당신 몫이다. 원하는 미래를 마음껏 상상하라.
원하는 미래를 마음껏 상상하라. 상상이 당신의 미래가 된다. 상상이 당신의 미래가 된다. 제가 듣고 싶은 말 위주로 오늘은 낭독을 해봤습니다. 몇몇 영상은 부연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최대한 빼려고 했고요. 이 책은 김세혜 작가님이 자신의 삶의 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나눠준다고 전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2018년도에 이 책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처음 읽었을 때 완독후에 적어놨던 글을 읽어볼게요. 정말 수많은, 감히 내가 가늠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은 작가님 삶의 일부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 힘든 시간 안에서 희망을 품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음을 문장에서, 그래서 정말 처절하게 절절히 내게 다가온다. 특히 이미 난 모든 능력을 갖추었다란 말과 당신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귀한 존재이다. 이 말이 가슴에 남는다. 감사하다. 이 책을 작가님을 알게 되어서 라고 2018년도 8월 2일에 적어놨었습니다. 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제독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래 괜찮아, 그래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뭐 이까짓 거 이겨낼 수 있어, 다시 시작해보지 뭐. 네, 이런 것과 그 닉 부이치치의 말처럼 뭐 왜 안 돼? 그래 나 이겨낼 수 있어, 이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날 일으켜줄 사람은, 날 일으켜줄 단 한 사람은 바로 너야. 그러니까 바로 나라는 거잖아요. 날 일으켜줄 사람 단 한 사람은 나뿐이야. 그리고 행복을 선택하는 삶, 행복을 선택하는 삶,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렇게 선택한다고 해서 그래 나 행복해질래? 그래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마음 먹고 선택한다고 해서 바로 현실이 이렇게 막 바뀌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 이 시야는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내가 작년 하반기 2019년도에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지쳤을까? 그 원인을 계속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 마음의 병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다시 이 책을 읽고 생각해보고 다른 또 책들을 이제 보면서 굳이 스트레스 받지 말자였어요. 결론은 어차피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 그런 것들 뭐 책을 본다든지 그냥 일단 몸을 좀 많이 움직이려고 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작년 한 해 일을 하는 것 제외하고는 거의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제가 원하는 대로 저는 분명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요. 작가님이 늘 얘기해 주시는 게 있어요. Better things are coming. 더 좋은 것이 오고 있어. 이 말처럼, 분명히 제가 상상하는 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을 먹고 행복을 선택하고 움직이면, 제가 행동을 하면 분명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세혜 작가님의
내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 이 책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로 여기 부제처럼 삶에 지친 청춘에게 전하는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 이것처럼 작년 한 해 동안 지치고 힘들었다면, 그리고 작가님 이름처럼 새해가 밝았잖아요. 조금 더 용기를 내 스스로에게 주고 싶다. 내 마음을 토닥토닥 해주고 싶다 하신다면 이 책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마음이 지치고 많이 좀 우울하고 마음이 좀 아프다면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주 훨씬 귀한 존재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고요. 새해가 밝은 만큼 2020년도에는 여러분이 목표하는 것들, 막 계획 세우셨죠? 그 목표하는 것들이 앞으로 1년 후에 꼭 다 이루어져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저는 한번 상상해보고 꿈꿔봅니다. 네. 새해 복들 정말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들, 그것이 행복이었으면 좋겠고, 다 이루어지길, 즐거운 일이 가득하고, 행복한 추억이 정말 많이 쌓이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네. 그러면은 다음 책으로 볼 때까지 우리 잘 살자요.